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7월 8일 나의 테슬라 투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에 따라 차트 패턴 분석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이나 상승 흐름 종목이 아닌 요 테슬라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전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요런 한 가지 주제로서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는데 요즘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리는 패턴으로만 올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올린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요게 뭐 당연히 제 주식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맥락, 패턴의 흐름으로서, 그리고 대형주들의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요런 차트,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요 일단 차트 패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 제가 언제 매수했냐고 요거 올렸냐면, 영상에 아마 유튜브에 10분 주식 테슬라 검색하시면 요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2월 18일 날 테슬라 반등 추세에 저는 매수했다라는 내용을 남겼었는데, 사실 제가 매수하고 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테슬라를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을 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뭐 실적 이런 부분까지 다 제외를 하고 순수 차트적으로만 한번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요거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알았었는데, 지금 오늘 또 지금 2.3% 정도, 지금 시간 12시 50분까지 상승하고 있고, 상승으로 또 마감된다면 9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엄청난 최근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상승할 수 있었는지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매수했던 시기는 대략 요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 때 대략 190달러에서 200달러 요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쭉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아닌가, 쌍바닥의 흐름이 조금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매수를 했다가 정말 크게 하락을 했었죠. 거의 190달러에서 137달러까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대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뭐 차트 분석에 약간 발전 가능성,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약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뜨리는 구간까지 만든 상태에서 정말 최악의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제가 차트 그림 많이 그었었는데 요거 한번 지워본다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저점 라인과 요때 코로나 때의 거의 코로나 때의 저점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 정확하게 저점 라인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 137달러 구간이었고, 정말 최하까지 빠진 상태에서도 큰 추세선을 지키면서 반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가장 강했던 저항 라인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고점이 연결되는 구간, 정확하게 요 정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점 이렇게 추세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그림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요 고점 라인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리 오래되지 않고 다시 고점에서 밀리면서 이 추세선 밑으로 빠지니까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137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을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이 추세선 라인대에 대한 저항이 걸리면서 고점을 찍고 다시 눌리고 횡보, 그리고 최근에도 요 구간 저항 라인대 맞물리면서 음봉이 갭으로 돌파가 했지만 음봉이 이틀 정도 나왔고, 이제는 요런 구간에서 완벽하게 모여있는 돌파 구간,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는 구간을
양봉으로 돌파한 이후에 저는 사실 요때 영상을 올릴까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약간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크게 말씀 안 드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힘이 응축된 구간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 추세선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응축된 힘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완성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를 약간 뒷북이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제가 체크했을 때는 요 저항 라인 때 돌파가 굉장히 주요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 이런 차트의 지지와 저항을 지켜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지수 자체가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주 역시도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흐름을 중요 저항 라인대를 언제 돌파하는지 요 포인트를 같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 내가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종목 자체가 실적이 나쁘지 않다거나 미래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기다려보는 것도, 특히 저도 이때 매수했다가 한순간에 하락을 하면서 꽤나 큰 손해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니까 기다리니까 그리고 그 종목이 미국의 주식의 저는 한 축이었다고 생각하는 테슬라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요 저항, 주요 지지 라인대가 무너졌더라도 조금은 버티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한번 체크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제가 생각보다 근래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이 있었고 요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78,000원대 요 구간을 넘겼을 때 10만 전자를 향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리고 나서 그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대로 10만 전자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 패턴에서도 보신다면 이렇게 채널이 정말 정직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형주답게 정직하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의 저항이 명확하게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역시 강하게 눌리다가 요 추세선 라인대를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이 되는 요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이 이제부터 강하게 우상향의 신호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요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다는 거 이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주구장창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의 가벼웠던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했다가 많이 빠지는 추세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정말 단단하게 굳건하게 한 번에 크게 오르진 않지만 계속적인 우상향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대형주의 매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때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SK하이닉스 요 구간만 봤을 때 2022년만 봤을 때는 최악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것도 요 추세선 라인을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고 요 추세선 라인을 한번 돌파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돌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그 다음 저항 라인대를 깨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쭉 빠지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도 최근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가격대 95,000원이 SK하이닉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잡혀져 있다가 한순간에 95,000원 라인대를 긴 횡보로서,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로서 그림을 만들다가 돌파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95,000원대가 돌파가 되니까 드디어 큰 상승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요런 구간에도 결국에는 굉장히 긴 횡보처럼 느껴졌지만 요 구간 넘어가니까 한순간에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만드는 정말 좋은 차트를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주요 저항 라인대를 언제 깨는지, 주요 저항 라인대를 깼다가 한번 눌렸다가 재돌파했을 때, 흔히 말해서 쌍바닥 패턴이 또 그려지는 부분이 있을 때 그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은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 내가 자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형주에 대한 투자도 저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나 2차 전지가 뜨거웠을 때는 좋았으나 그 인기는 역시나 한순간에 식을 수밖에 없고 2차 전지 역시도 우리나라 지금 시가 총액 그러니까 비중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테마주로서도 분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식었을 때는 굉장히 차갑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나쁘진 않으나 뭐 상장할 때부터 고평가로 상장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중요 지지 라인 때는 대략 35만원대였는데 최근에 35만원대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35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받고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35만원대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최근에 이렇게 저항이 걸리는 부분,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 추세선과 지금 전고점 라인대를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한순간에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조금은 지금 기대해봐도 될 위치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요 저항 라인 때 지금 넘지 못하는 가격이 대략 36만 5천 원이거든요. 36만 5천 원을 돌파할 때 더 강하게 상승 추세로 이제는 많이 눌렸다가 바닥권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LG엔솔 그리고 2차 전지의 흐름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재밌죠. 현대차도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이 있었고 이런 구간을 돌파되는 한순간에 그림이 만들어지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이평선이 돌파될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강했던 저항 라인 돌파되고 나서부터 급등하는 모습 눌렸다가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요런 차트의 흐름들, 요런 주요 추세선,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좋은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추세선 라인을 한순간에 돌파하는 모습 보이니까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왔다. 뭐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와 뭐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이런 부분들 돌파가 이루어지니까 상승 조정 상승 최근에 굉장히 신고가의 위치에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차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을 제외하고 보자면 급등 이후에 강하게 눌리고 있고 지금 길게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이 셀트리온이 급등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 가격대가 대략 19만 5천 원이네요. 19만 5천 원대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급등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17만 3천 원대가 정말 박스권의 강한 지지 라인으로 버텨주고 있으니까 19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 17만 3천 원대를 이탈하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을 따라가고 지수가 우상향할 때는 이런 대형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 흐름 계속 이어진다면 19만 5천 원대 결국엔 돌파하고 이전 고점 혹은 역사적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힘을 응축하는 부분이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조금 더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한번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약간 돌파의 시도의 흔적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요 추세선 라인이 그려졌고 이 추세선 라인을 최근에 살짝 깨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강하게 눌린 상태에서의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요 추세선 라인은 돌파가 됐고 최근에 횡보를 만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에코프로 BM까지만 진짜 딱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자체가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인기가 식었지만 약간 물려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다. 뭐 요런 구간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셨을 분이 있을 텐데 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요 저점 라인이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18만 6천 원대 요 지지 라인대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심리를 무너뜨리며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5일선, 21선 넘어가는 모습, 오늘 4% 상승해주면서 이제는 뭐 테슬라가 올라갈 때 2차 전지도 같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저는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라인을 최근에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지만 바로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요 전고점 라인 때 22만 3천 원대를 명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만 다시 한번 추세를 크게 돌아가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그림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요 추세선을 깨는 돌파는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다시 눌렸다가 이 저항 라인대를 명확하게 돌파할 때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드는 차트가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흐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하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22만 3천 원 넘지 못하고 더 눌리는 구간을 만들어지는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 요거 한 번 더 눌린다면 다음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은 과거의 고점 라인 때 14만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14만원대까지 열려서 빠질 수도 있다는 약간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뭐 빠졌을 때 생각하면 될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2만 3천원대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가, 요 부분만 먼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뭐 차트 형상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이런 차트 추세 돌파나 지지 저항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다고 저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투자하실 분들, 특히 내가 뭐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뭐 이런 거 대형주 투자하면 사실 재미는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하면 저는 중소형주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뭐 억대로 투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런 대형주들에 투자해 보는 것도 저는 오히려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약간 투자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저는 테슬라의 생각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 뭐 약간의 뭐 어그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테슬라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주주이고 과거에 테슬라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테슬라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에 대한 접근, 요런 차트 흐름 말씀드리려고 오랜만에 조정 후 상승이나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이 아닌 종목으로 말씀드렸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요 영상 뭐 당연히 조회수 많이 안 나오면 뭐 요런 거 잘 안 올리겠죠. 잘 안 올릴 거고, 뭐 원래 올리던 거 뭐 당연히 원래 올린 것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오히려 직접적인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관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종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거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요걸 조금 더 이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거는 뭐 댓글이나 뭐 조회수 이런 거에서 저도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해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차트 분석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주시면 정말 손해 볼 일은 없다. 오히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차트다. 그리고 중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요 저항 라인 때 대추세선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빠지더라도 큰 지지 라인 때에서의 지지가 추세선 지지가 받쳐줄 수 있는 가격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서 투자한다면 꼭 생각보다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테슬라 잠깐 차트 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전고점 저항 라인 때는 대략 264달러 있네요. 과연 264달러까지 요 구간에 한번 저항을 강하게 느낄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9일 연속 상승해 주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저항 라인 때 26만 4천원 264달러 넘어서 뭐 캐시우드 분은 뭐 2000달러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은 먼 미래인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요 저항 라인 때 저항 맞고 살짝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9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다릴지 보유하신 분이라면 일단 이런 구간에서 강한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약간 비중 조절을 하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랜만에 이런 또 차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시간도 늦었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